예, 자, 좀 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들어갑니다. 자, 공제사업은 방금 우리가 고유 업무라 그랬어요? 수탁 업무라 그랬어요? 고유 업무라고 했죠? 네. 그럼 공제사업은 반드시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요. 그래서 맨 밑에 도표 한번 보세요. 의 목적이 있어요? 협회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질문이 있어요? 할 수 있다에다가 멍구라미, 동그라미. 하여야 한다라면 틀려버려요. 고유 업무니까 하여야 한다라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아주 좋았어. 갑자기 조용해지기 이상하죠? 이걸 꺼버리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목적은 해운간의 친목도 뭐라 그랬습니까? 상호부조를. 상호부조 동그라미. 자, 이것은 옛날에 딱 한 번 나왔어.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한 번 나왔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 그렇죠?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한 번 나왔어. 친목도모라고.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해요. 한 번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자, DP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공제사업 운영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을 해갖고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누구 승인? 국장 승인. 승인 동그라미 치세요. 변경도 역시 승인입니다. 변경도 승인입니다. 승인 동그라미 쳤어요? 변경할 때도 같다. 이렇게 나와서 국장 승인상. 자, 공제사업 범위.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자, 별표 쳐놓고 공부 좀 해보세요. 자, 공제사업 범위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 공제기금의 조성 및 저것을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업.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업. 이거 하나고. 자, 공제사업 부대 업무로서 공제 규정으로 정한 사업. 몇 가지? 두 가지가 공제사업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이 지문을 막상 띄워놓으면 또 못 잡아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자, 공제사업 운영하다 보면 공제료 수입액이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면 일정 비율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라고 했죠. 그럼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얼마? 100분의 10 이상. 그럼 무엇의 100분의 10? 자, 공제료 수입액 동그라미, 100분의 10 동그라미, 이상 동그라미. 셋 다 신경 쓰라 그랬어요. 과거에 총 수입액이라고 출제된 바 있어요.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 그리고 100분의 10 이상까지 신경 써요. 그럼 이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네. 가능하죠. 근데 조건을 갖춰야 돼. 자,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누구 승인? 국장 승인입니다. 승인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전 승인입니까? 사후? 사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질문 있잖아요. 이 말이 사전이란 말이야. 또 사후 승인 그럼 틀려. 그 다음에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 관리하라고 나와 있죠? 독립회계 관리하라. 독립회계 관리하라. 독립회계 관리하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라고 있죠?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이네? 3개월. 협회 번호 일간신문. 그리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라 했어요. 3개월 이내 체크하세요? 예,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공제사업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갈 2번. 요즘 들어서 운영위원회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뭐하고 비교해서 공부를 했어요? 정책심의위원회. 그래서 그 도표에 다 비교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어요. 그 전에 위원회 설치부터 한번 볼게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동그라미, 업무지별 감독 동그라미, 협회 동그라미, 둔다 동그라미. 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심의 감독 협회 둔다 합니다. 됐어요? 수는 몇 명이네? 19명, 19명 이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비교 다 해놨죠? 공부하기 좋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공부만 하면 돼. 공부를 안 해서 그러지 다 해놨어요. 그러면 비교 볼게요.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 기능밖에 없어요.
근데 운영위원회는 심의도 있고 뭐 또 감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차이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성 정책심의는 이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기억나? 여기는 19명, 19명 이내. 이해됐어요? 예, 부수정거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원의 임기는 둘 다 몇 년? 2년. 자, 이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이촉된 이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건 거의 똑같죠? 예.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운영위원은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거기만 좀 해줘보세요.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운영위원회는 몇 회에 하나요? 1회에 하나요?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 자, 오른쪽 직무 대응도 중요하다 그랬죠?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고 해서 안 해서?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대행을 합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앞에서 배울 때 국토교통부체 기억나? 근데 여기는 이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이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말이고. 자, 정책심의는 부위원장이 없다 그랬죠? 여기도 이원 중에서 호선 차이. 자, 이원은 자, 정책심의에는 누가 임명 이촉한다 그랬어요? 이원은 국장 동그라미. 옛날에 국장 엄청 강조했죠? 근데 여기는 법에 규정된 자가 되는 것이지 뭐 따로 임명 이촉하지는 않아요. 자, 이 원장의 직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거의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회의 최적 과반수 출석으로 기하고 출석 경우 과반수 찬성 나와 있습니까? 어디 동그라미? 과반수. 양쪽 다 똑같아요. 개인은 제적위원, 의견은 출석위원. 됐습니까? 예, 둘 다 과반수. 자, 사무처리 정치적 간사 1명을 두는데 이원은 누가 지명한다? 응? 이원장이 지명하지. 어디 국장이라고 나왔어요? 이원장 동그라미. 자, 운영위원도 간사 서기가 하나 더 있죠? 이것도 누가 임명해? 이원장. 둘 다 이원장이야. 둘 다 이원장인데 이원장 개념이 틀리죠. 저쪽은 1차관이고 여기는 호선된 사람이고 둘 다 이원장은 이원장인데 개념 자체는 틀려. 간사 업무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당과 협의.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관계자마다 수당과 협의를 지급할 수 있죠. 근데 공무원위원은 제외된다. 근데 공지사 운영위원은 그런 규정이 없어. 수당과 협의 지급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요해요, 중요하잖아. 자, 정책심의는 의결을 거쳐서 누가 정한다? 이원장. 운영위원은 심의를 거쳐서 이원장. 개념 잡았어요? 이거. 자, 정책심의는 의결을 거쳐서 이원장. 여기는 심의를 거쳐서 이원장.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이 4가지. 우리가 앞에서 외웠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하고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기억나? 이 앞주에 했는데 기억나 안 나?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시도의사가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시도의사가 따라야 된다는 규정. 이 넷 중에서. 그래, 기억. 1번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건 시도의사가 따르고 나머지는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 그거 기억나? 예, 그거 기억나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4가지가 아니라 8가지. 다 외울 수 있겠어? 자, 중요한 것만 체크할게요. 2번 체크하세요. 예산결산. 4번 예산집행. 자, 6번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그 지급에 관한, 요일에 관한 사항, 이거. 그 다음에 8번. 아니, 7번을 체크하세요. 정관으로 정한 사항. 이런 것이, 주로 심의사항이 됩니다. 예산 관련 사항하고 공제료 관련 사항, 정관사항. 이런 거 심의사항입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비교를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점 먹으면 어떡해? 또 봐. 그렇지. 오늘 말 잘 듣네. 자. 자, DP 넘어가 보세요.
자, 양가로 3번 재무 건전성 유지 나와 있어요. 자, 두 줄 밑줄 그어서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 밑줄, 경영 건전성 확보 밑줄. 다음 각 곳에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자,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본의 작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이거. 개념 잡았어요? 예. 자, 62페이지 하고 있어요. 맨 위에. 맨 위에 하고 있다고. 자, 두 줄 밑줄 그었어요.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라 그랬죠. 세 가지. 자본의 작정성, 자산의 건전, 유동성 확보. 밑줄 그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조사 검사는 누가 합니까? 금융감독 원장이 합니다. 누구 요청했을 때? 국장이었어요. 자, 앞으로 배우겠지만 협회는 거의 다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 공제사업 조사 검사는 누가 한다? 금융감독원 한다. 이것만 금융감독원 원장이에요. 참 신기하죠? 뭔기 신기. 자, 그 다음에 개선명령 국장 동안 봐, 개선명령 국장이 하잖아요.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사항이 불량하여 공제사고 피해자 공제가입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럼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 할 수 있다는 소리죠. 누가 하는 거요? 국장. 그러면 그 개선명령 사항이 25일 때 출제가 됐다잖아요.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업무 집행 방법 변경 동그라미. 자산 애탁 기관은 뭐다? 변경 동그라미. 자산 장부 가격 뭐다? 변경. 불건전한 자산 적립금 보유 있어요? 네. 적립금 보유 동그라미.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자산은 무슨 처리? 손실 처리. 그 밖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개선 명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한가를 써요?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이렇게 한개 보세요. 어떻게 한다?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집에 갈 때도?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여기 올 때도? 다 머릿속에 들어왔죠? 네. 좋았어요. 자, 3번 임원에 대한 제재 주어 동그라미. 국장입니다. 협회 임원이 다음 각호와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자도 누구요? 국장. 시정명령권자도 국장. 개선명령권자도 국장. 봐, 대부분 국장이죠. 근데 공제사업 조사 검사는 금융감독원 원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나옵니다. 협회 감독기관도 오로지 누구? 근데 그 주의사항이 있어요? 진짜 주의사항이에요. 지부지회. 지부지회 감독기관도 오로지 뭐다? 협회는 주사무소가 됐건 지부가 됐건 지회가 됐건 오로지 국장만 한다는 거. 국장이 국장. 국장. 봐.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이잖아요. 협회는. 그죠? 감독도 국장. 개선명령도 국장.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도 국장. 시정명령권자도 국장. 근데 공제사업 조사 검사는 금융감독원 원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감독하는 방법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번, 첫째 줄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수 있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행정? 명령이란 말을 써요. 자, 두 번째 줄 밑줄 긋고 행정명령 적으세요. 행정명령이란 말을 쓰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를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있습니까? 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행정조사란 말을 써요. 그래서 감독하는 방법은 자료 제출을 명하는 행정명령하고 사무소에 직접 출입해서 조사하는 행정조사.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됐어요? 그 다음에 총회 의결, 아까 한번 이야기했죠? 네.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동그라미, 보고 동그라미. 이제 지체 없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고예요, 보고. 그리고 우리 과목에도 자격 취소 매치내 보고. 총회 의결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흔들면 안 돼.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신고 있죠? 지부 지혜를 한때 동그라미, 사전 신고다 사후라고 적어. 그래서 지부는 누구에게 신고? 시도지사. 지혜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억지로 외우지 말고
지부는 어디에 설치한다 그랬어? 아까 시도. 그러니까 시도의사에 신고하는 거고, 지혜는 시군구에 설치하죠?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후신고란 거, 무슨 신고다? 사후. 그럼 우리 중개사법은 사전신고도 있고 사후신고도 있죠? 그러면 효피업신고는? 사전. 변경도? 사전. 재개도? 사전. 사무소 이전은? 사후. 며칠이네? 11일.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며칠이네? 10일이네. 그럼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미리 신고해야 되고. 그죠? 막 여기 사전신고도 있고 사후신고도 있고 그래. 작년에 사전신고하는 걸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기출문제. 작년에 사전신고, 미리 신고한 건 뭐냐. 이렇게 출제된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민법 규정은 중요. 자, 협회에서 중개사법 규정된 거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동그라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네.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맞아 틀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아 틀려? 그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틀려. 그 다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 관한 규정 X, 재단법인 X입니다. 오로지 무슨 법인? 사단법인. 그 이유는 협회 성격이 사단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회 관련 내용을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거든요. 이제 앞으로 문제 나오면 맞춰야 돼, 틀려야 돼? 맞춰만 주면 돼. 앞으로는 이제 맞힐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틀렸는데 앞으로는 쉽다라고 그렇게 맞힐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뒷배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교육 넘어갑니다. 뭘로 넘어가? 교육. 교육은 거기 비교를 다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비교했으니까 그 보면 되고 칠판을 보고 머릿속에 정리만 하세요. 내가 딱 판서를 할 테니까. 자, 여기서 주로 다루는 교육이 무슨 교육? 실무교육하고 또 연수교육, 또 직무교육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실시권자를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누구? 시도지사 맞습니까? 아, 맞네. 그러면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여기는? 시도지사도 되고 또는 등록관청도 된다. 개념 잡았어요? 네. 자,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연수교육 실시권자도 시도지사. 직무교육 실시권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그러면 실무교육하고 직무교육은 미리 받는 교육이죠. 연수교육은? 재교육. 재교육은 이걸 생각하고 접근하면 편해요. 그죠? 그러면 실시권자가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죠? 여기는 누가 받아요? 실무교육은? 등록을 하려는 자 그래야지. 개공 그러면 안 돼. 미리 받는 교육이라니까.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 됐어요? 그 법인은 누가 받아야 돼? 임원, 사원, 몇 명? 저는 분사함수는 책임자. 소공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연수교육은 제2교육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중개업 하고 있는 개공하고 소공이 받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았던 개공하고 누구? 소공은. 그럼 직무교육은 누구? 중개, 보조원이 받는 거예요. 자, 비교됐어요? 자, 그러면 대상자 알았으면 이제 시기 알아야 돼요. 언제 받아야 되느냐? 미리 그러지 말고.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이네? 1년이네. 그러면 소공은 고용신고일을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이네? 1년 이내입니다. 전. 여기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여기는, 그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개념 잡았어요? 자, 1년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중개받다가 폐업한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1년 이내 다시 등록하면 실무교육 받아, 안 받아? 1년 지나면. 그렇지. 좋아요. 그럼 연수교육은 몇 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됐어요? 자, 여기는 직무교육은 고용신고일 전 1년. 고용신고일 전 1년이네. 자, 그 다음에 시간 다 알죠? 자, 실무교육은 몇 시간? 그렇죠. 28시간 이상에서 이하. 그러면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에서 여기는 3시간에서 4시간.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야 돼? 내용. 자, 실무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켜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습득을 주 내용으로 한다. 미리 받는 교육이잖아요. 자, 연수교육은 제교육이잖아요. 그럼 법하고 제도가 자주 바뀌어 안 바뀌어? 법, 제도, 변경. 법하고 제도, 변경. 그리고 여기는 직업, 윤리. 물론 직업 윤리는 셋 다 있어 없어? 있는데 보조는 뭐 윤리, 중개업을 안 하니까 보조만 하니까.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통지. 언제 교육한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 실무교육 언제 알려줘? 알아서 받아야 돼? 알아서? 좋아. 알아서 받는 거구나. 그러면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2년이 되기 2개월 전. 여기도 알아서 받아야 되죠? 자, 제재. 교육 안 받으면. 실무교육 안 받으면 어떤 제재? 없어. 고용신고가 안 되거나 등록이 안 되지. 고용신고가 안 되거나 등록이 안 되는 거고 다른 제재가 없어. 여기는? 그래 500만 원에 과태료요. 연수교육 12시간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고용신고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침. 교육은 시도별로 시행한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도마다 균형이 맞아 안 맞아? 교육 방법이라든지 교육 내용이라든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맞추기 위해서 국장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국장이 해주는데 셋 다 마찬가지. 국장이 지침을 마련권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것이 이제 교육 여러분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전부고 마지막 하나 무슨 교육? 예방교육. 무슨 교육? 예방교육. 자, 예방교육 종합정리 들어갈게요. 예방교육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국장도 되고 시도지사도 되고 셋 다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예방교육 대상자는 누굽니까? 누가 받아야 돼? 대상. 개공이에요? 개공 등이에요? 등 속에는 누구 들어가? 보조원, 소공, 임원, 사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실시 여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예방교육은 언제까지 한다고 일시장소 내용을 알려줘야 돼? 아, 교육을 10일 전까지? 그럼 여기는 통지만 해줘요? 공고하거나 또는 통지입니다. 공고하거나 통지. 근데 연수교육은 공고한단 말이 있어 없어? 통지한단 말만 있어요. 여기는 공고한단 말이 없어. 통지만 하고 예방교육은 공고하거나 또는 통지. 개념 잡았어요? 그리고 교육비 지원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지원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자, 그래서 교육은 끝. 자, 그래서 그 도표가 다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 뭐 간단하게 보면은 실시권자 나와 있고 대상자. 대상자 나와 있어요? 그 2번에다가 그 실무교육 대상자 사원 임원 옆에다가 전원이라고 적었어요. 전원. 자, 법인 사원 임원은 몇 명이 받아야 돼? 전원. 교육 내용은 그 연수교육은 법, 제도 변경 맨 앞에 걸 외워요. 뭐 경영 실무랄지 직업윤리는 다른 데도 있으니까 일단 법, 제도 변경 이걸 외우고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이걸 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보조원은 직업윤리고. 자, 교육 시간은 뭐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시간하고 사전 통지 한번 봐줄게요. 연수교육만 통지한다는 규정이 있죠. 일시, 장소, 내용을 통지만 동그라미. 거기다가 공고 X라고 적었어요. 거기 연수교육은 공고한단 말이 없어요. 오로지 뭐 한단 말? 통지. 자, 교육 지침은 누가 마련해서 시행한다? 국장 동그라미.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연수교육, 예방교육 나와 있어요? 실시권자 셋 다 밑줄 보세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리고 세 번째 실시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교육 통지는 며칠 전까지. 그 두 번째 줄 공고하거나 공고 동그라미 통지 동그라미 하거나 또는입니다. 이게 하고 그래도 틀려요. 또는요 하거나 그랬어요. 공고하거나 또는 통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도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 관련 문제가 나오면 맞춰줘야 돼 틀려줘야 돼 맞춰줘야 돼. 아유 쉽다 그러고 맞춰주면 돼요. 됐어요? 예, 그냥 쉽다 그러고 맞춰주면 돼요. 다 맞출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전혀 무반응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자, 보칙에서 이게 보칙이 재작년 27회 때 집중적으로 출제된 데가 보칙 같아요. 작년 말고 재작년에 27회 때.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칙은 업무 위탁하고 포상금하고 행정수수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위탁은 그냥 교재 보세요.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업무 위탁은 크게 분류해서 교육 업무하고 시험 시행 업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위탁이. 그죠? 그럼 여기서 교육 업무는 무슨 교육을 말해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셋 다 말합니다. 그거 적으세요. 교육 업무 제목 옆에다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이 셋 다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위탁 가능하는데 위탁 기관은 오로지 교육은 누구가? 시도지사. 시험 시행 업무는 시험 시행 기관 장이 합니다. 차이점이죠? 그 수탁 기관은 학교, 협회, 공기업 준정면 나와 있죠? 근데 시험 시행 업무는 학교가 있어 없어? 그 차이야. 이제 학교가 차이. 학교 X입니다. 수탁기간 약간 차이가 있죠? 위탁기간도 약간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간부에 고시를 해야 돼. 위탁을 했으면. 근데 교육 업무는 누가 고시하겠어요? 저 간부의 고시 밑에다 적어. 시도지사가 고시합니다. 시도지사. 시도지사고 적어. 간부의 고시 시도지사가 고시하고 위탁에다가 알려주는 건 시도지사가 해. 근데 시험 시행 업무는 누가 간부의 고시해요? 거기는 시험 시행 기관 장이라고 적어. 자, 그래서 고시 주체도 차이가 있는 거야. 교육 업무는 누가 고시한다? 시도지사. 시험 시행 업무는 누가 고시한다? 시험 시행 기관장.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아주 자주 나와요. 우리 중개사법 포상금은 자주 나와. 자, 뒤에 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주 나와요. 그럼 포상금 몇 가지만 봐드릴게요. 자, 포상금의 주어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이나 수사관 밑줄 신고 고발한 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둘 것이 포상금 신고 고발 대상자는 고발은 자 수사기관에다 해도 되고 어디 또 한다는 거예요? 등록관청 아무데나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포상금 지급은 어디서 한다요? 등록관청에서 한다는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 신고 고발할 때는 수사기관에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돈 나오는 곳은 어디서 나온다? 등록관청. 자, 그래서 이제 66페이지 보세요. 그 지급관청, 등록관청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신고 고발 대상자 있습니까? 네. 이건 무조건 외우라 그랬어요. 별표 치고 무조건 외우세요. 무등록업자 나와 있습니까? 네. 그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한다 이걸 줄여서 무등록업자예요. 무등록업자 적고 무 동그라미 등록을 하지 않고 그건 무등록업자예요. 무 동그라미 썼어요? 와,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 그죠? 나무 자격증 2조에서 등록한 사람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세 번째가 등록증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양도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사람 있어요? 네. 자, 무가 등장합니다. 양도, 대여, 또 양수, 대여 이런 사람 신고하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랬어요? 무거 등장.
이렇게 한겨요. 어떻게 한다? 무거둥자. 집에 갈 때도 무거둥자. 여기 갈 때도 무거둥자. 됐어요? 좋아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또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분들 신고한다 해서 무조건 보상금이 나와? 아니요. 두 가지가 충족하라 그랬죠? 네. 첫 번째가 행정기관에서 발견하기 전에 신고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가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무슨 유예? 기소 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만 나와요. 그래서 그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2번 보고 있어요? 그 첫째 줄 행정기관에서 발견하기 전 번호 매겼어요. 이거 몇 번? 1번. 그리고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무슨 유예? 기소유예. 이게 몇 번? 2번. 번호 매겨 놓으세요. 이거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일단 행정기관, 자 서북구청에서 발견하기 전에 신고 들어가야 되고,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돼. 그럼 공소제기란 건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 거죠. 범죄 혐의가 있어서. 근데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둘 다 포상금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뭔만 제기하면? 공소 제기하면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나온다는 거. 됐어요? 그럼 기소유예란 뜻이 뭐예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나이가 어린다 할지 지능이 낮다 할지 이렇게 정상 참작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왜? 범죄 혐의를 인정했잖아요. 근데 아예 누가 고발 들어왔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이분은 죄가 아니야. 검사가 죄가 아니야. 혐의가 없다. 그래 버리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무혐의 처분 받아버리면 포상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근데 무죄 판결을 받으면 나와요. 이게 검사 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양가에서 3번 동그라미 1번. 포상금은 건당 얼마? 50만 원 동그라미.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이내. 50% 범위 내. 범위 내. 이게 30%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그렇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급 절차.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한다는 거. 지급은 두 번째 후단. 그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청일이 아니라 결정일. 신청일이 아니라 결정일. 신청이 아니라 결정일. 됐어요? 예. 정리됐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신고 고발자가 2명 이상일 때 있죠? 하나 사건에서 2인 이상 공동 몇 줄? 2인 이상 공동으로 들어가면 균등배분이야. 근데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죠? 그럼 한 건이면 얼마씩? 25만원씩. 근데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줘요. 근데 2건 이상 신고 들어갈 수도 있어, 없어요? 2건 동그라. 그럼 어떤 사람에게? 최초로.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A는 오늘 신고, B는 다음날 신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초로 신고 고발한 적이면 보상금 나와요. 자, 이제 이걸 알고 있고 이걸 응용해서 문제만 풀어주면 돼요. 기억 잡았어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행정수수료. 우리가 앞에서 행정수수료 다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했죠? 그걸 이제 모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그 첫째 줄 몇 줄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하라.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몇 줄 보시고, 그 다음에 단서도 몇 줄 보세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누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조례고,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예요. 그 밑에 수수료 납부 기간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 다 배운 거예요.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하죠? 네.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제자에 또 동그라미. 그냥 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없어요. 네. 뭐 할 때만? 재교부. 분사함수 설치, 신고필정 재교부. 기억나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다 시도조례요, 시군구. 시군구고 자치구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먼치고 작지. 그 다음에 5번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는 시군구조랍니까? 시도조랍니까? 왜? 시도의사가 시행한 게 원칙이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행할 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요. 그리고 자격증 재교부 제자 동그라미. 이것도 수수료 있죠? 시도조례. 그러면 자격증 교부 받을 때는 있어 없어? 없어. 재교부 할 때만. 자격증 교부 받을 때는 없어. 뭐 할 때만? 재교부. 그럼 이 6가지 외에는 없어. 그럼 휴폐업 신고 거기 있어 없어요? 수수료 없어. 인장 등록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없어. 그런 건 다 수수료 없는 거야. 6가지만 있고.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읽으세요. 이 2가지는 위탁이 가능하거든요. 이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가 뭘 얻어서? 승인.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가 뭘 얻어서? 승인.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하라 그랬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칙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돼, 틀려야 돼? 맞추면 좀 돼.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트, 9장 파트. 지도 감독 들었어요. 이 단원이 가장 우리 과목에서 중요해요. 가장 머리 아픈 단원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데 가장 머리 아픈 단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잘 해야 돼요, 우리 과목은. 그래야지 이제 점수가 잘 나와요. 9장 파트를 잘 해야 되는데, 자, 책을 한번 보세요. 왼쪽이 감독권자가 있고, 오른쪽이 감독 대상자가 있죠. 그러면 감독권자는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자. 근데 분사무소 시장구수 구청장도 감독기관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감독 대상자 개공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잖아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무등록업자는? 서공은? 뭐가 없어? 저거 중개보조는 X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중개보조는 감독 대상에 안 들어가. 적었어요? 중개보조는 뭔 쓰라고? 어떻게? 진하게. 빨간색으로 적었어요?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보조는 감독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 기관이 누구고? 감독자. 그러면 협회하고 비교해볼게요. 협회 감독 기관은 오로지 누구? 국장만 되잖아요. 그러면 협회 감독 대상자는? 협회, 지부, 지회가 되는 거지. 그러면 개공 감독 기관하고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약간 차이가 있어. 그래서 협회 감독 기관은 오로지 국장만 되고 지부 지회도 국장만 한다. 근데 여기가 차이가 있죠? 하여튼 보조는 안 들어가. 자, 2번 한번 보세요.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 몇 쪽 보세요. 이거 하나고 중개사법 위반 행위 확인 나와 있죠? 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있어요? 정지 동그라미. 자격 정지 동그라미 쳤어요?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 뭐가 돼? 서공이잖아요. 그래서 서공이 감독 대상이 된다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건 서공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해석상 이 규정 때문에 서공이 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공,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것도 필요하고. 근데 보조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그래서 아예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감독상 명령, 행정명령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걸 행정명령이라고 했죠. 조사란 것은 아까 어디 출입해서? 사무소 출입해서 조사하는 걸 행정조사를 해. 그러면 조사할 때는 그냥 합니까? 증표 내봐야 돼. 자, 맨 밑에 2줄 증표 동그라미. 이 증표가 가로 안에 공무원증하고 사무소 조사검사 증명서, 사무소 조사검사 증명서 이런 거 증표해야 돼. 이걸 내 보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도 감독하라. 네, 그 정도 한번 봐주세요. 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읽으셨어요? 네. 그런 규정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협조 요청할 수 있어. 이해됐어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도표가 중요해요, 중요하잖아.
이거 이제 처분은 이 도표 알고 사유 암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 도표 알고 있고 사유 암기하면 끝나. 그래서 이제 이 도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유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처분 종류가 몇 가지? 등록 취소 처분 또 업무 정지 처분 또 자격 취소 처분 또 자격 정지 처분 또 지정 취소 처분이 있어요. 지정 취소. 무슨 취소? 그러면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이 처분청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럼 등록 취소 처분청은 누구예요? 그래요. 등록관청.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자, 머리만 굴려봐요. 업무 정지는? 그렇죠. 등록관청. 자격 취소는? 근데 시도의사는 시도의사인데 어떤 시도의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 정지 처분 정도 누구? 시도의사. 교부한. 지정 취소는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처분청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처분청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죠? 네. 등록 취소 대상자는 개업공인, 중개사. 업무정지도? 개공. 자, 자격 취소는 공인? 소공도 들어가요? 네. 공인, 중개사인, 개공도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정지는 누구만? 그러면 왜 공인, 중개사는 안 되겠어요? 그 이유. 아니, 이 사람. 공인 중개사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격정지라는 것은 중개업을 일정기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 안 하고 있으니까. 소공은 되고. 그럼 공인 중개사인 개공은 왜 안 돼? 자격정지. 그 업무정지 제도가 따로 있잖아요. 똑같죠? 이거 일 못하게 한 건. 그러니까 개공에게는 업무정지 제도가 있고 소공에게는 자격정지. 그럼 지정 취소 대상자 누구? 거래정보 사업. 그러면 중개보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아까 감독도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돼요. 처분도? 안 돼. 중개보조는 X라고 적어요. 처분 대상자에다가 중개보조원 X. 아까 감독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처분도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격. 등록 취소는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고. 업무정지는? 재량. 명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자격 정지는? 재량.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도? 그러면 기속이 많아요? 재량이 많아요? 재량이 훨씬 많죠. 이게 자격 취소하고 필치만 기속이에요. 그다음에 청문. 자, 청문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만? 아, 취소만? 취소만. 그럼 정지는 의견 제출 기회만 주죠? 그럼 여기서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볼게요. 청문 사유는 이 취소만 청문 거쳐야 되는데 이게 청문 사유잖아요. 어느 법에서 나와? 청문 사유. 이 세 가지는 청문 거쳐야 된다. 행정절차법이 청문 사유를 물었는데 공인중개사법. 그럼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 자, 청문 사유는 중개사법,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거의 청문까지밖에 없네. 도표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어요. 반납.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며칠이네? 누구에게? 등록관청에 반납하는 거요. 처분청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 처분청. 그럼 업무정지는 반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격취소는? 자격증 반납하죠? 며칠이네? 누구에게 반납? 교부한 시도이사. 처분청이 하는 거요? 근데 반납할 수 없으면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제출하고 기억나요? 그러면 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등록증.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어. 사유서 제출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과태료 들어와요.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반납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죠? 지정 취소도
없어. 지정서 반납 규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고. 자, 이 5가지 중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어떤 것만 나와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없고, 업무 정지도 없고, 자격 취소 아까 며칠이네? 5일이네. 아까 총회 의결 지체 없이 보고, 기억나요? 여기는 자격 취소만 보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효. 시효가 뭐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 행정처분 시효 있죠? 3년이죠? 그러면 이 5가지 중에서 시효 제도가 있는 거. 아,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누가 강력히 있으면 거기서? 아, 여기는 업무정지만 있다는데? 앞뒤로 앉아서 왜 그래? 우리 야간반 대표. 어? 몰라? 예, 좋았어요. 대표로 왔는데 왜 그래? 예. 업무정지만 있답니다. 나도 처음 알았어. 업무정지만 있대. 자, 이 시효 제도는 등록 취소는 없어요. 업무정지는 있어요. 몇 년? 나머지 없어요. 그래서 시효는 오로지 어디만? 개념 잡으세요? 그러면 자격 취소는 시효가 없잖아요. 컨닝에서 자격 취득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20년 후에 적발되더라도 그 사건을 갖고 취소할 수가 있어요. 시효가 없어서. 근데 업무정지는 몇 년 지나면? 업무정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규정이 있는 것은 5가지 중에 어떤 거? 2가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2가지? 네. 그건 왜 뭐라고 토를 달았어? 아니, 업무정지도 있다고요. 아, 있다고? 그 당연한 소리를 왜 그렇게 아주 좋았어요. 등록 취소하고 뭐만?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가중강경제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중복 위반하면 가중할 수 있잖아요. 이건 어디만 있어요? 정지만 있어요. 정지만. 몇 분의 1? 2분의 1. 근데 여기는 누가 가중강경해요? 업무정지는 등록, 관청. 여기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도표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 도표를 아래하고 나머지 이제 사유는 암기만 하면 돼. 필치 사유, 임치 사유, 업무정지 사유. 사유 다 암기했죠? 지금 단계에서. 사유 다 암기했어, 안 했어? 아직도 안 늦었어. 지금 해도 안 늦어요. 그래서 이제 암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사유들은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앞에 다 했어. 내용에 따라서 내용 오면서. 그쵸? 근데 그 필지 사유 있습니까? 1번 중요합니다. 1번. 개인 개공 사망, 법인 개공 해산. 1번 중요하니까 1번 설명할게요. 필지 사유 대표적인 건데 필요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기속 취소 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필지 사유 1번 체크하세요. 개인 개공 사망, 법인 개공해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내가 1, 2월 달에 하고 안 했어요. 자, 봐보세요. 이것은 실효 사유라고 이 앞주에 배웠죠. 효력이 없어진다고. 근데 우리 법에서 1번으로 취소를 하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등록 실효 사유도 되면서 취소 사유도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사망할 때 효력이 없어져요? 취소할 때 없어져요? 사망할 때 이미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법에서 별도로 취소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취소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 거치라 그랬죠. 근데 이건 성질상 청문 거치 안 거쳐? 안 거쳐요. 성질상 안 거치는 거예요. 청문을 안 거치고 취소한다 이 말이야. 왜? 죽은 사람에게 취소할 때 변명하라 그러면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성질상 청문을 안 거쳐. 성질상. 원래는 거쳐야 되는데. 됐어요? 네. 또 하나 봐보세요. 방금 우리가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죠. 그러면 사망 때문에 취소하면 등록증 반납할까요? 반납 안 해? 왜 안 해? 할 사람이 없어서? 자식들이 하면 되잖아요. 귀찮아서. 그래서 등록증 반납 안 한답니다.
주었어요. 반납 안 해요. 그러면 해산하면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대표자요, 대표자 이었던 자. 이었던 자가 등록증 반납. 며칠이네? 7일이네. 대표자 이었던 자가.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묶여 다니는데 이건 등록증 반납은 안 하죠.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실효사유도 되면서 취소사유란 거. 성질상 청문을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사망할 때는 등록증 반납한다 안 한다? 해산할 때는 한다. 이거 이 세 가지 1번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 정리됐어요? 끝. 나머지 뭐 거짓 등록 필지, 뭐 결격사유 필지, 이중부 이거 다 필지 다 배웠잖아요. 자 뒷배 넘겨보세요. 7번 한번 보세요. 7번이 까딱 잘못 틀리니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필지요. 그 다음에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했어. 필지요. 그 뒷쯤은 좀 신경 써봐요. 소공이 자격 정지 받고 있는데 개공이 일을 시켰어. 왜 일을 시켰어? 바쁘니까. 근데 바쁜다고 시키면 등록이 취소가 되고 그래요. 이게 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중에서 꼭 시킬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꼭 참으라고. 그리고 마지막 8번 체크하세요. 최근 몇 년이네? 몇 회 이상? 업무 정지 받고 다시 등록, 다시 업무. 몇 번째? 세 번째. 업 다시 업 이렇게 외우세요. 어떻게 한다? 업 다시 업 필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정리돼서 다 임치로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임치도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할게요.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건데 중요한 거. 자, 일단 등록 기준 미달 체크하세요. 등록 기준 미달을 뭘 생각하면 돼요? 뭐가 건물로 사무소이죠? 원래 사무소는 뭐가 건물에 못 두게 돼 있잖아요. 뭐가 건물로 사무소 이전하면 등록 기준 미달이야. 걸리면 취소야. 임치. 뭔지? 임치. 이거 좀 신경 써보고. 이중사무소 이거 다 배웠잖아. 임시승 이거 놔놓고. 4번. 이 겸업 위반은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법인이. 6가지 왜 업무를 하다 걸리면 임치요. 임치. 여러 번 강조합니다. 나머지는 놔놓고. 그 다음에 7번. 7번도 내가 시험 자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쓰면 개공이 그렇게 하면 뭔지? 징역벌금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 번 강조해요.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쓰면 임치만 되고 징역벌금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임치. 그 다음에 10번, 11번 체크하세요. 최근 몇 년이네? 몇 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가로로 묶고 다시 동그라미.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가로로 묶으세요. 이걸 어떻게 연결했어요? 업과 다시 업과. 임치요. 업과 다시 업과. 업 다시 업은 필치. 업과 다시 업과는 임치. 이거 몇 번째 걸렸을 때? 네 번째. 조합에서 네 번째 걸렸을 때 임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1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줄여서 독점규제법 위반하여 시정조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매대. 그거 임치요. 이것은 앞에서 안 했잖아요. 여기서만 나와. 그래서 독점규제법 위반해서 최근 2년 이내 매대 이상. 최근 2년에 2에 몇 쪽 오세요? 임치. 그래서 필지사유, 임치사유 다 끝났네. 자,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모르면 업무정지 찍으라고 했죠. 자, 중요한 것만 체크할게요. 1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기억나? 직원이 결격서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하라. 안 하면 뭐요? 업무정지. 이거 기억나? 그럼 법인이, 임원이 결격서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해야 돼? 안 하면? 아니, 임원 사원이 결격서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떤 죄제? 그것도 업무정지요? 아, 이 앞주에 했다니까, 이 앞주에. 자, 칠판 봐보세요. 법인 개공에 임원하고 뭐가 있어요? 사원. 이분들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몇 개월 이내 해소하라? 2개월 이내 해소하라고 했죠? 네. 안 하면 이 법인에게 뭐요? 필치. 왜? 결격이니까. 결격 사유니까 필치잖아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개공 밑에
고용인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어요. 그럼 여기 1번이 이거잖아. 지금 1번이. 결격사유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하라? 2개월 이내에 해소하라. 안 하면 업무정지. 그 1번이 그거예요. 지금 이거라고. 이 사람에게 업무정지 들어간다고. 비교해서 항상 공부하라 그랬어요. 비교해서 이 앞쪽 결격사유 할 때 했어요. 계속 해. 거기 할 때는 저것 적어놓고 여기 할 때는 이것 적어놓고. 그렇죠? 원래 그래요. 계속 적어봐.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적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임원 사원이 결격사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 2개월. 안 하면 필치. 직원이 결격사 몇 개월 내에 해소? 2개월. 업무정지. 1번 이거요. 직원이 결격사 있으면 2개월 내에 해소하라. 안 하면 업무정지라고. 됐어요? 네. 1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10번 체크해보세요. 이 감독상 명령 위반 있습니까? 여기서 누가 감독 명령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개공. 업무정지는 개공이면 부가 되잖아요. 개공이 감독 위반하면 업무정지요.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정지. 기억나?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협회가 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그 옆에다 적어.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협회하고 거래정보사업자 감독상 위반하잖아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여기서는 누가 감독 위반했던 거예요? 개공이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요. 개공이 위반했을 때만 업무정지. 협회하고 거래정보사업자 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 그래서 감독 그러면 쫙 나와야 돼. 쫙.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11번. 임의적 등록 취소는 전부 다 업무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12번 체크하세요.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 괄호 묶고 다시 동그라미 과. 억과 다시 과. 이거 업무정지 몇 번째 걸렸을 때? 세 번째. 임치는 네 번째. 업무정지 내리 3번 걸리면 필치.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그 정도. 그리고 이제 13번 독점규제법 나오네. 아까 독점규제법에서 시정지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에 이해받으면 임치라 그랬죠? 이건 한 번 받은 거예요. 한 번 받으면 업무정지. 한 번 받으면 업무정지. 한 번 받으면 업무정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마지막 14번에서, 15번에서 배운 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 기억나? 고용신고, 종료신고 안 하면, 직원들 고용하면 고용신고, 종료신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안 하면 무슨 정지? 거의 13번까지가 없어. 그러면 14번에서 나온 거야, 그게. 이해됐어요? 우리가 앞에서 연습 많이 했잖아요. 또 하나.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서 개공 명의로 예치하면 분리해서 관리하고 보험 들어라 그랬죠? 그거 안 하면 업무정지거든요. 그것도 13번까지가 없어. 14번까지가. 그러면 여기도 15번에서 나와. 이 법 위반에서. 우리가 앞에서 막 배웠잖아요. 그런 건 다 15번에서 나온 내용들이야. 개념 잡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법 위반하면 다 업무정지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업무정지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뭘 찍어라? 그래서 업무정지 찍으라는 거예요, 모르면. 아니, 무조건 찍지 말고. 몰랐을 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도표 밑에 보세요. 업무정지 가중환경 있죠? 주어 동그라미.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환경? 주어 등록 관청이 하는 거예요. 여기 시도의사를 한번 틀려버려요. 그리고 가중하더라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거기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CO 있죠? 마지막 지문. 그 지문을 숙지하셔야 돼요. 업무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걸 CO를 묻는 거예요. 이 지문을 익혀야 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이걸 CO를 묻는 거예요. CO. 그러면 이 CO는 오로지 어디만 나온다? 업무정지. 다른 데는 CO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 그래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이런 거 CO가 없어요.
그래서 CEO는 only 업무 정지만 나온다. 개념 잡았어요? only. 자, 여기까지 쉼 없이 하다 보니까 1시간 동안 흘러서 안 해서.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3번 들어가죠.